두통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흔히 찾아오는 통증이지만 그만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심코 드시는 진통제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올바른 상식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시는 두통약은 크게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흔히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몸속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이지는 않지만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장에 주는 자극이 거의 없고 공복에도 복용할 수 있어 감기나 가벼운 두통에는 1차 선택약으로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시는 약은 소염 진통제, 즉 NSAIDs 계열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통증뿐 아니라 염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근육통, 외상 통증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하셔야 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카페인이 포함된 복합제도 많이 복용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개보린, 펜잘, 사리돈 등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진통 효과를 높여주기는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편두통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욱신거리는 두통은 일반 진통제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립탄 계열의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수마트립탄이 대표적입니다. 편두통은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트립탄은 이 혈관을 다시 수축시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다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편두통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예방약을 복용하시기도 합니다. 베타 차단제, 항경련제,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약들은 두통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방약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정해진 용량과 기간에 맞게 복용하셔야 하며 임의로 중단하시면 증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통약을 복용하실 때에는 복용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을 만큼 참고 나서야 약을 드시는데 통증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적정량을 복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편두통은 초기에 약을 복용해야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발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삼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씹어 드시거나 물 없이 삼키시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고 흡수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계열 약은 우유, 카페인 음료, 술과 함께 드시면 약효가 달라지거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통약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과도하게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 4지 이상 복용하시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염 진통제는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간 손상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음주 후에는 두통약 복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약을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포함된 복합제는 주 3일 이상 복용하시면 약물 유발 두통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에 의존성이 생겨 약을 끊으면 두통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통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최소한으로 복용하시고 장기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어린이와 임산부이십니다. 어린이나 임산부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임산부께서는 무심코 다른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통이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거나 갑자기 매우 심한 두통이 처음 나타났을 때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뇌졸중, 뇌출혈, 뇌종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통약을 아무리 복용해도 낫지 않는 만성 두통이라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면 두통의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보실 때는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두통약은 종류와 작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위장 부담이 적고 비교적 안전하지만 과량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통증과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지만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후 복용이 필수입니다. 카페인 복합제는 즉각적인 효과는 좋지만 반복 복용 시 약물依존성 두통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편두통은 일반 진통제보다 트립탄 계열 약이 더 효과적이며 예방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통이 잦으시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두통약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복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두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